없어요. 은행 방학 대신 안 들어? 들어? 방학 대신 신청한 사람들은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신청해 놓을 테니까. 시험이 없으면 신청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선생님하고요. 오늘 할 부분들을 하죠. 오늘 할 부분이 이제 일과 에너지라는 중학교 3학년 내용입니다. 자, 중학교 3학년에서 3단원에 해당되는 내용이 일과 에너지라고 하는 부분인데 중학교 3학년은 3단원하고 6단원이 일과 에너지에 해당되는 부분. 자, 그래서 이 부분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선생님이랑 보죠. 자, 중학교 3학년 때 한번 배웠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이걸 끄집어내는 과정들이 필요하니까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일과 에너지를 다시 복습해. 이 일과 에너지는요,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물리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 일상생활에서요, 이랬다라는 얘기 하는데 일상생활에서의 이랬다와 과학에서의 이랬다는 좀 다릅니다.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헷갈릴 수 있어요. 자, 과학에서의 일은요, 객관적으로 측정이 가능해야 되는 거라서 아빠가 회사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 받아 라고 하는 게 객관적으로 측정이 불가능하답니다. 자, 그래서 과학에서 말하는 일이라는 건요, 어떤 일을 하는 대상 물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A라고 하는 2kg짜리 물체가 있다고 쳐. 나는 이 물체한테 일하는 거예요. 됐어. 자, 그럼 내가 이 물체한테 일을 하려면 반드시 뭘 줘야 되냐면 이 물체한테 힘을 줘서 밀어야 됩니다. 힘을 줘야 돼요. 사람. 너 씨. 너 이해력. 자, 그래서 사람이 이 물체에 힘을 줍니다. 얼마의 힘을 주냐면 예를 들어 10N의 힘을 줬다고 치자. 10N의 힘을 줘요. 10N의 힘을 줘서 이 물체를 힘을 주니까 밀고 갑니다. 자, 밀고 가는데 한 2m 밀고 갔다고 칠까요? 그래서 물체의 위치가 여기에 있다가 여기로 이렇게 이동해 옵니다. 자, 그러면 나는 이 물체에 일을 했다는 걸 과학적으로 인정받습니다. 자, 그럼 과학적인 일은 뭡니까? 라고 하면 반드시 물체에 힘을 주어 힘준 방향으로 뭐 시켜야 되냐면 이동시키는 행위를 우리가 일했다라고 합니다. 힘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힘을 준 방향으로 물체가 이동하면 우리가 일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물체에다가 힘도 줬고 그리고 이동도 시켰으니까 내가 한 일이 있을 거야. 그럼 내가 한 일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되겠죠. 물이라는 건 물질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양을 계산, 측정하는 과목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때 한 일 어떻게 계산합니까? 라고 하면 네가 준 힘에다가 그 힘을 준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를 곱하시면 한 일의 양이 나와요. 이때 계산할 때 단위가 엄청 중요하죠. 힘의 단위는 항상 뉴턴만 됩니다. 거리 단위는 항상 미터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A라고 하는 물체한테요, 힘을 10N 줬어요. 그래서 그 10N의 힘으로 물체를 2m 움직였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일은 숫자는 숫자끼리 계산하고요, 단위는 단위끼리 계산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얘는 20N 미터에 일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이렇게 단위 중복해서 쓰는 거 싫어서 과학자 이름으로 치환해서 씁니다. 그래서 일을 얼마? 20줄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름이 줄이에요? 네, 과학자 이름이 줄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요, 한 일의 양을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으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모근중학교에서 뭐가 나왔었냐면, 그죠? 모근중학교가 약간 문제가 허립니다. 이렇게 2kg짜리 물체가요, 오른쪽 방향으로 10N의 힘을 줘서 2m 당겼다고 치자. 그러면 이게 첫 번째 일이라고 쳐요. 근데 내가 힘을 줘서 물체를 당기는데요, 사실 바닥에 있는 물체를 이동하는 방향과 수평으로 이렇게 힘을 주는 게 힘듭니다. 사실은 우리는 살짝 대각선으로 힘을 주죠. 이렇게 힘을 준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10N의 힘을 줘서 2m 밀고 갈 건데 얘가 물체가 가는 방향하고 30도의 각도를 이루고 있다고 치자. 이게 2번의 일입니다. 근데 조금 더 각도를 크게 줘서
60도의 각도 방향으로 10N의 힘을 줘서 똑같이 2m 밀고 갔다고 치자. 3번의 1입니다. 또는 각도를 90도로 줍니다. 이쪽 방향으로 힘 주는데 애새끼 일로 와. 근데 그 일을 안 하는 거 아니야? 자, 그래서 4번의 1을 합니다. 됐죠? 2m 밀고 갑니다. 그러면 한일의 양 같을까 다를까? 같아 달라? 다르지 않던데. 달라요. 왜냐하면 여기 대전제가 깔려 있어요. 뭐라 그랬냐면 힘준 방향으로 이동해야 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꾸로 얘기할까요? 이동한 방향으로 사용한 힘으로 한일을 구해야 돼 이 뜻입니다. 그러면 저는 오른쪽 방향으로 물체를 이동시켰는데 힘을 이렇게 비스듬히 30도 각도로 주면 물체가 이동한 방향으로 사용한 힘이 10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비스듬한 방향으로요. 물체는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 방향으로 10N의 힘을 줬어요. 각도 30도입니다. 그럼 물체가 움직이는데 사용한 힘은 얼마입니까? 이거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리면 사실은 얘는 이만큼의 힘과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리면 이만큼의 힘으로 분산된 힘을 준 거라서 사실은 물체는 살짝 대각선으로 힘을 주면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처럼 살짝 똥꼬가 들리면서 끌려가요. 그러니까 내가 준 10N의 힘이 수평과 수직으로 분산된단 말이죠. 분산돼요. 그러면 수평 방향으로 준 실제 힘은 얼마인데요? 수직 방향으로 준 실제 힘은 얼마인데요? 이걸 아셔야죠. 사실은 수평 방향과 수직 방향의 힘을 그래서 평행사변형으로 이렇게 연결했을 때 이게 대각선이 내가 준 힘이잖아요. 그러면 수평 방향으로 준 힘 얼마야? 수직 방향으로 준 힘 얼마야? 이거 90도일 텐데. 근데 이거 평행사변형 그렸다면 사실은 이쪽이 FY의 힘, 이쪽이 FX의 힘이랑 똑같고요. 여기가 90도인 거잖아요. 그러면 머리를 여러분들이 써보시면 이 자체가 수학 시간에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뭡니까? 이게 피타예요, 피타. 그쵸? 그렇다면 이 대각선이 10이고 이 각도가 30이면 요 길이는 얼마입니까? 요거 밑변의 길이는 사실은 F 코사인 세타의 크기입니다. 각도. 각도를 세타라고 그냥 읽어요. 그 다음에 이 수직 방향의 요 크기는 얼마냐면 사실은 F 사인 세타만큼의 크기야. 이 부분이 수학이 여기까지 왔을까요?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알아들어요? 기억이 안 나요? 자, 우리요. 코사인은 뭘 얘기하냐면 직각삼각형에서요. 요 각도가 세타일 때 이 각각의 변의 이름이 있어요. 이거는 빗변, 이건 각도 옆에 있는 걸 밑변, 각도가 마주보고 있는 걸 높이 이렇게 읽어요. 자, 코사인 세타는요. 무조건 빗변분의 뭡니까? 밑변의 길이에요. 사인 세타는요. 뭐냐면 빗변분의 높이의 길이에요. 근데 코사인 30일 때는 얼마냐면 이 값이 얼마요? 2분의 루트 3의 값을 가져요. 그러니까 빗변의 길이가 2면 밑변의 길이가 루트 3이라고요. 사인 30은요. 2분의 1을 가져요. 빗변의 길이가 2면 높이가 반드시 1이 돼야 직각삼각형을 만들 수 있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계를 갖는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얘는 코사인, F 코사인 세타니까 요 수평 방향으로 사용한 힘은요. F가 10이거든요. 10 곱하기 코사인 30이 얼마냐면 2분의 루트 3이야. 그래서 계산하시면 요 방향으로 실제로 사용한 힘은 5루트 3의 크기가 작용하고 있겠구나. 이거예요. 수직 방향으로 사용한 힘은 얼마냐면 10 곱하기 사인 30이 얼마냐면 2분의 1입니다. 그러면 위쪽 방향으로 5N의 힘을 사용하고 있구나. 이런 뜻이에요. 알겠어? 그래서 실제로 물체가 움직일 때 사용한 힘은 5루트 3입니다. 30도의 힘을. 근데 루트 3이 대략 얼마인 줄 아세요? 1.7입니다. 그러면 5 곱하기 1.7 해보세요. 얼마입니까? 8.5요. 됐어? 이거 1.7이니까 5 곱하기 1.7 해보시면 8.5입니다. 됐어? 그러니까 얘는 대략적으로 8.5N의 힘만 수평으로 물체를 끄는데 썼어. 이런 뜻이에요. 이해해? 그러니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렇게 다양한 방향으로 물체한테 힘을 줘서 똑같이 2m를 밀고 가더라도 1번 같은 경우에는 온전히 10N의 힘을 물체가 이동할 때 다 쓴 거야. 그래서 10 곱하기 2에서 합일이 얼마냐면 20줄입니다. 얘는. 근데 이렇게 비스듬한 방향으로 힘을 주는 순간 얘가 수평과 수직으로 힘이 분산되면서 30도의 각도로 힘을 주면요. 수평 방향으로 8.5N 정도의 힘을 준 거예요. 자, 그 힘으로 2m 넘고 갔으니까 17분의 1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3번 같은 경우에는 각도를 더 크게 하면 수직 방향으로 사용한 힘이 더 커져. 수평 방향으로 사용한 힘은 줄어들어. 이걸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10N이니까 이 길이는 똑같아요. 이 길이는 똑같은데 10N은 이렇게 각도를 준 거예요. 더 준 거예요. 더 준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요. 수평 방향으로 사용한 힘은 여기서 수선에 발을 내린 요 길이만큼의 수평으로 사용한 힘이야. 수선에 발을 내리면 요 길이만큼이야. 그러니까 각도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사용한 힘은 점점 뭐해지니?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60도의 각도로 힘을 준다는 얘기는 사실은 5N의 힘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곱하기 2하면 한 일은 10줄밖에 안 돼요. 그러면 90도 방향으로 수직으로 힘주면 얘는 수평으로 사용한 힘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90도 방향으로 힘을 주면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사용한 힘은 없어. 그러니까 2m 움직여봤자 할 일은 없는 거야. 이렇게 판단하는 거야. 그래서요. 실제로 똑같은 크기의 힘을 줘서 똑같은 거리만큼 움직이더라도 각도가 달라지면 한 일은 달라진다. 그 중에서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과 나란한 방향으로 힘을 줄 때가 최고의 힘이고요. 각도는 벌어지면 벌어지고 한 일의 양은 줄어든다. 이 얘기거든요. 모군에서요. 4년전이니까 이 그림이 그려졌어요. 다음 중 한 일이 제일 큰 거 찾아라.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큰 일을 해요. 라는 걸 찾을 수 있어야 돼. 알겠어? 이런 얘기였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각도 계산해서 한 일의 양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으면 돼요. 됐죠?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물체한테 일을 하려면 반드시 물체가 움직인 방향으로 사용한 힘에다가 가거리를 곱해야 되는 거구나. 그렇다면 90도 방향으로 힘을 주면 한 일이 없는 거구나. 알겠어?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일이라고 하는 건 물체한테 힘을 줘서 힘을 준 방향으로 물체를 이동시키는 거고, 그랬을 때 각도가 벌어지면 힘이 분산되기 때문에 한 일의 양이 줄어드는 거고, 그래서 각도가 90도일 때는 한 일이 없는 거구나라는 게 인정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이렇게 물체한테 열심히 힘을 줘서 일을 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알고 보니까 내가 한 일이 하나도 없는 경우도 존재하네. 이거죠. 어떤 경우냐면 물체한테 힘을 줘서 물체를 밀고 가야 되는데 내가 얘한테 힘 줘. 얘 밀려 안 밀려? 그럼 내가 한 일이 있겠니 없겠니? 없어요.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일이 하나도 없는 대표적인 경우는요. 힘을 줘도 물체가 움직이지 않아. 그럼 할 일이 없어. 여러분들이 학교 책가방 더럽게 무겁잖아요. 우리 과거반 오는 애들도 보면 책가방 무게가 10kg가 넘는 아이들도 많아요. 책을 다 들고 다녀요. 그래서 10kg 넘는 아이들도 있는데 그걸 들고 가만히 서 있어요. 한 일 있겠니 없겠니? 없죠. 그건 벌 받는 거죠. 일하는 게 아닙니다. 됐죠? 네. 자, 그런가 하면 물체한테요. 여러분들 물체가 가고는 있어. 근데 나하고 상관없이 내가 힘 안 줬는데 혼자 가. 그럼 내가 한 일 있어 없어? 없어요. 힘을 안 줬는데 물체가 가. 그래도 너는 한 일이 없어. 너의 힘을 쓴 건 아니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가 하면 힘을 주기도 했고요. 그래서 물체가 움직이기도 했는데 힘을 준 방향과 이동한 방향이 아까처럼 몇 도입니까? 90도예요. 그럼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경우가 존재하냐고 아까 물어봤잖아요. 자, 그 경우는 너무 많습니다. 지구에서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물체를 들고 서 있죠. 그래서 얘를 들고 앞으로 걸어가죠. 물건을 들고. 그 경우가 얘예요. 실제로 물체가요. 여러분들 떨어지지 않으려면 너네 힘을 어디로 주고 있냐? 위쪽으로 받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앞으로 걸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몇 도를 이루고 있습니까? 90도. 그러니까 할 일이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물체를 들고 수평으로 걸어가는 경우에는 할 일이 없는 거구나. 이래서. 근데 하나 더 있어. 힘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90도라서 할 일이 없는 또 다른 경우가 있어. 뭘 것 같습니까?
알겠어요? 물체에다가 힘을 매달고요. 뺑글뺑글 돌리면 매 순간 물체가 달리는 운동 방향은 원의 접선 방향인데 실제로 힘을 주는 건 원의 중심 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구 둘레를 46억 년 동안 달이 돌고 있습니다. 달이 한 일이 얼마일까요? 0입니다. 아시겠어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요. 물체가 우리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닌 것들도 많다. 잘 구별해라. 이게 중학교 내신 문제예요. 되겠어? 자, 그럼 봐. 어떤 애가 있다? 물체가 있는데요. 물체의 일을 해도 일의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부터가 고등학교 내용인데요. 중학교에서 살짝 건드립니다. 자, 이렇게 바닥에 아까 저 아이요. 2kg짜리 물체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오른쪽으로 10N의 힘을 줘서 얘를 2m 밀고 가는 일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물체와 바닥 사이에 뭐가 존재할까? 마찰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럼 마찰은 어느 방향으로 작용합니까? 반대 방향. 운동 방향과 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마찰이 여기 4N이 존재한다고 치자. 그러면 이때 한 일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한 일이 얼마입니까? 네, 라고 하면 우리는 막 한 일을 얘기해야 될 것 같죠? 얘기하시면 안 될 것 같아. 왜? 한 일의 양은 이 안에 수도 없이 많은 종류의 일이 있어. 그 중에 어떤 한 일을 물어보느냐를 정확하게 들으셔야 돼요. 네네네. 자, 그러면 일의 종류가 뭔데요? 라고 하면 어떤 힘으로 한 일을 물어보냐? 이거거든요. 사람이 준 힘이 한 일을 우리는 그냥 힘이 한 일이라고 해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마찰이 한 일이라는 게 있고요. 세 번째 얘한테 작용하는 중력이라는 것도 있네요. 중력이 한 일도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알짜임이 한 일도 있어요. 원래 사람이 준 힘이 얼마야? 10N이죠. 10N의 힘으로 몇 미터 움직였어요? 2m 움직였으니까 힘의 한 일은 얼마입니까? 20J죠. 마찰이 한 일. 자, 봐요. 마찰 얼마? 4 곱하기 얼마? 얼마? 1. 됐어? 그래서 얼마? 네, 이렇게 하면 틀려요. 왜요? 이 새끼는 마이너스 아닙니다. 자, 이제 플러스와 마이너스라는 걸 1에도 씁니다. 근데 알아주세요. 운동량과 충격량은요, 방향이 있는 벡터 값이에요. 근데 1과 에너지는 방향이 없습니다. 걔는 스칼라 값입니다. 방향 무관해요. 그러니 물체가 오른쪽으로 2에 따르기로 가든지 아래쪽으로 2에 빠르기로 가든지 대각선으로 2에 빠르기로 가든지 얘는 운동 에너지가 똑같아요. 운동 에너지는 방향이 없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뺄게. 네. 그러면 이렇게 스칼라한테는 뿔만을 왜 씁니까? 방향이 없는데 벡터한테 뿔만은 방향이죠. 스칼라한테 쓰는 뿔만은 어떤 의미를 대신해서 쓰는 기호입니다. 그죠? 스칼라인 1에서 쓰는 플러스의 1과 마이너스의 1은 뭐냐면 이 힘은요 어느 방향으로 작용했어요? 운동 방향으로 작용한 힘이 한 일은 플러스 1입니다. 근데 마찰력은 운동 방향과 무슨 방향입니까? 반대 방향이죠. 반대 방향의 힘이 한 일은 뭐라고 한다? 마이너스 1이라고 한다. 알겠어? 이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력의 한 일 얼마입니까? 2kg. 중력의 한 일 얼마입니까? 0. 이게 0입니다. 왜요? 중력 이 방향으로 아까 안 해주셨어. 20m. 네. 근데 힘하고 이동 방향이 어떻습니까? 90도. 아우 신기. 근데 이게 중학교 때 나옵니다. 물체 이렇게 움직여 놓고요. 중력이 한 일 얼마니? 0이라고 하셔야 돼요. 중3 수준이에요. 됐어? 왜? 정확하게 배웠잖아요. 힘하고 이동 방향이 90도라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됐죠? 그래서 얘는 중력의 한 일이 0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용기. 이거 되게 용기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알짜임이 한 일은 얼마일까? 알짜임. 여기에서 알짜임 얼마예요? 이거 6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중력이 얘를 20N의 힘으로 당기잖아. 그럼 당기니까 얘는 바닥을 20으로 누르겠지. 그럼 그거에 반작용. 바닥이 물체를 밀어 올리는 수직 항력이 생겨.
그러니까 중력과 수직 평면 때문에 이 힘은 뭐가 되니? 상쇄돼도 0돼요. 그러면 오른쪽은 10N과 왼쪽은 4N 이거의 한정만 생기는 거야. 오른쪽 방향은 몇 뉴턴? 6N입니다. 그 오른쪽 방향이 물체의 운동 방향이라서 플러스 6N입니다. 그죠? 그 힘으로 2m 밀고 갔으니까 알자임이 한 일은 플러스 12줄이에요 라고 하는 걸 굳이 구할 필요 없이 이거 다 더해보세요. 얼마 나옵니까? 플러스 10이 나옵니다.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알겠어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인이 다양한 종류를 가지고 있다. 힘이 한 일을 묻는 거냐, 마찰이 한 일을 묻는 거냐, 중력이 한 일을 묻는 거냐, 알자임이 한 일을 묻는 거냐에 따라서 1도 플러스의 1, 마이너스의 1 그리고 크기가 달라진다. 정확하게 앞에 수식어 봐야 된다. 됐죠? 자, 근데 사실은요. 내가 일을 무한대로 할 수 있니? 나도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에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빈 의자를 들어 올리는 일을 할 수 있는데 너네가 앉아있는 의자를 들어 올리는 일을 내가 할 수 있을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일할 수 있는 능력에 한계가 있네? 그럼 일할 수 있는 능력을 뭐라고 하냐? 에너지야. 그게 에너지였어. 일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에너지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흔히 쓰는 단어지만 정확하게 에너지라는 단어의 의미를 이제 이해하고 가죠. 에너지는요. 일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내가 처음에요. 에너지 100 가지고 있다고 치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100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사실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100이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저는 일을 했습니다. 얼마만큼? 40만큼 했다고 치자. 그러면 이제 나의 나중에 에너지가 얼마나 되니? 그렇죠. 60배죠. 그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일을 한 만큼 에너지를 모았다? 준다라는 거예요. 이걸 다시 표현하면 에너지가 일을 못했다는 거예요. 전환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100의 에너지 중에서 40만큼의 일로 전환됐으니까 나머지는 60 남았어. 이런 뜻이거든요. 됐죠? 이걸 예쁘게 수식으로 쓰면 어떠냐면 이 과정을 수식으로 쓰면 100 빼기 40이 60이야. 이런 얘기야. 맞아. 자, 그러면 이제 저의 에너지는 60입니다. 근데 저는요. 요번에는 일을 받았습니다. 20만. 그럼 저희 나중에 에너지 얼마 될까요? 이 80 됩니다. 아, 에너지만 일로 전환되는 게 아니고 일도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받은 만큼 에너지는 늘어나는 거구나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수식으로 쓰면 60 더하기 20이 80이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저의 처음 에너지는 얼마로? 어이씨 바보. 자, 이제 저의 처음 에너지 얼마냐면 80입니다. 근데 1000년이 지나는 동안 제가 한 일도 받은 일도 없대요. 그럼 저의 나중에 에너지 얼마입니까? 80.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에너지는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없어지거나 늘지 않습니다. 에너지는 언제나 일을 한 만큼만 줄고요. 일을 받은 만큼만 늘어요. 일을 하지도 받지도 않으면 에너지는 그대로 보존됩니다. 알아? 이 얘기야. 그러니까 에너지가 100이었다가 60 됐어. 아, 이 새끼 일했구나 40만큼. 이게 정확하게 나오는 거야. 에너지가 60이었다가 80 됐어. 얘는 일 받았네. 정확하게 20만큼. 이 얘기가 되는 거야. 됐어? 그래서 에너지는요. 일을 한 만큼만 변한다. 알겠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에너지가 스스로 변하는 거 아니다. 에너지가 보존되는 거다. 됐어? 에너지는 보존되는 거야.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에너지가 저절로 손실되는 일은 없습니다. 알겠어? 자, 그러면 여기 일 중에서요. 선생님이 일을 표현할 때 여기 보여요?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이해시키려고 일을 했다와 받았다라는 의미를 전달합니다. 그렇죠? 그럼 일을 했다라고 하는 에너지를 감소시키는 일은 뭐고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일이 뭐냐는 겁니다. 실제로 수능 문제 보시면 한 일이 얼마야? 이런 표현 없습니다. 받은 일이 얼마야? 이런 표현 없습니다. 그러면 에너지를 감소시키는 일을 했다라는 표현을 하는 마이너스의 일이 뭐냐? 그걸 지금 얘기한 거예요. 맞아요. 마이너스의 일이 뭐냐?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플러스의 일이 뭐냐? 했습니다. 플러스의 일과 마이너스의 일이라고 하는 건 물체가 움직이는 동안 운동 방향으로 작용한 힘이 한 일을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일입니다.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 힘이 한 일만큼은 무조건 에너지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올 때 사람은 20만큼의 에너지를 증가시키려고 했어요. 근데 마찰은 에너지를 8만큼 줄였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다에서 나로 오는 동안 결과적으로 에너지는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늘었어요. 얼마만큼? 그거 보고는 알아요. 얘입니다. 아이 여러분들이 맨날 그러잖아. 선생님 그냥 결론만 말해주세요. 아우 중간 필요 없어요. 결론만 말해주세요. 그거예요. 결과는 알짜의 미안해요. 그죠? 가에서 나로 갈 때 결론적으로 얘는 에너지가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만큼? 12만큼. 이거예요. 그래서 알짜임이 한 일은 결론적인 에너지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다. 알겠어? 이런 얘기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는 처음보다 에너지가 12만큼 증가했을 거야 라는 얘기야. 모근이 있으니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새끼가요 처음에 2의 빠르기로 가고 있었다가 중간에 이런 일을 다 박았어. 그러면은 얘는요 여기에 왔을 때 속력이 얼마일까? 이 얘기예요. 얘는요 여기까지 오면서 결론적으로는 에너지가 12만큼 증가해야죠. 무슨 에너지가? 운동의 에너지인 거죠. 됐어? 그러면 처음에 운동 에너지가 얼마였어? 아까 운동 에너지 구하는 거 살짝 보여드렸죠?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그쵸?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속력의 제곱 4. 처음에 운동 에너지가 4 있는 상태였어. 근데 여기까지 오면서 운동 에너지가 얼마? 12만큼 증가해야 된다고. 그러면 여기 왔을 때 운동 에너지는 결과적으로 얼마가 돼? 16이 돼야 돼. 그럼 속력 얼마냐고?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B 제곱이 16이니까 얼마면 되겠니? 4인 거죠. 괜찮지? 이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요. 일하고의 에너지는 스칼라라서 방향의 의미는 없는데 이 중에서 플러스의 일이라는 건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마이너스의 일은 에너지를 감소시킨다는 거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알짜인 만큼만 에너지가 변한다는 겁니다. 알겠어? 돼? 이자? 근데 저기가 왜 16? 2분의 1 곱하기 맨 처음에 에너지가 4였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오면서 결론적으로 에너지는 12만큼 증가한다는 거야. 더. 그래서 그래요. 네. 저 약간 친절하죠? 네. 엄청 친절하지 않습니까? 네. 제가 우리 학원의 친절의 아이콘이죠. 받아들여! 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 아이가 저기 도착하면 속력이 4라고 하는 것도 이해가 된단 말이죠. 이런 거야. 결론적으로는 알짜임이 한 일만큼 에너지를 변한다. 어떨 때는 알짜임이 한 일이 마이너스로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에너지는 그만큼 준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에너지라는 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고 이 에너지는요.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있다. 그 에너지가 일을 했냐 받았냐의 문제고요. 그 중에서 알짜임이 한 일만큼의 에너지는 변화량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선생님이요. 사실은 중학교 내용만 충실하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워낙에 여러분들이 알고 가면 좋은 거 편한 게 있어서 얘기를 조금 확장시키고 있는 중이죠.
자, 그래서 보시면 1이 뭡니까? 다시요. 1은 물체에 힘을 줘서 힘을 준 방향으로 물체를 이동시키는 거야. 이거 1의 정의입니다. 됐어. 근데 1의 실제 의미가 뭐냐? 라고 하면 1은 에너지 변화. 실제 1은 에너지의 변화량이야. 에너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야. 그래서 에너지 변화량이야. 그러면 이러한 일에는요 종류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알짜임이 한 일이죠. 조금 전에 알짜임 뭐였어? 알짜임이 한 일은요 무조건 에너지를 변화시키는데 알짜임이 한 일은 어떤 에너지를 변화시킵니까? 특정하게 정해져 있어요. 알짜임이 한 일은 언제나 운동 에너지를 변화시킵니다. 알짜임이 한 일만큼 변하는 건 운동 에너지만 바뀌어요. 위치 에너지 안 바뀝니다. 알짜임하고 위치 에너지를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알짜임이 한 일만큼 무조건 운동 에너지 변화량을 얘기한다. 이게 물투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운동 에너지의 그런 변화량은 알짜임이 한 일만큼이네. 그러면 우리 에너지 하나 더 있죠. 운동 에너지 말고 무슨 에너지 알고 있냐? 위치 에너지 왔습니다. 위치 에너지 변화량은 뭘까? 위치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건 누가 하니까? 그 한 일만큼 위치 에너지 변할 거잖아요.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니까. 그치? 중력의 에너지야. 그래서 중력이 한 일만큼 위치 에너지를 변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력이 한 일만큼 위치 에너지를 변화시켜서 중력이 한 일은 위치 에너지만을 변화시킵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떤 일이 어떤 에너지를 변화시키냐? 이걸 설명한 걸 물투에서 일 에너지 정리라고 하는데 이걸 사실은 중학교, 고등학교 1, 2학년 때 알고 가야 원 내용의 심화 문제가 그냥 바로 풀려요. 돌아갈 필요 없이 그냥 막바로 풀려요. 그래서 물리라고 하는 과목의 특성이 사실은 위학년 걸 배우면 아래쪽 내용이 훨씬 더 쉬워지기 때문에 그냥 선행을 쭉쭉 빼. 물리는 그래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좀 그렇습니다. 물리가 그런 경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물리는 위학년으로 갈수록 이거 왜 이랬는지 알아? 라고 하는 원인을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공부할 때 뭔가 이유를 납득해야만 그 내용이 습득이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위에 있는 내용을 하셔야 돼요. 그런 과목이 약간 수학하고 물리가 같은 계열성을 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이라고 하는 거 에너지의 총 변화량이다. 그래서 각각의 어떤 일이 어떤 에너지를 변화시키는지 느낌을 받으셔야 되고요. 그렇다면 이제 중학교에서는 일할 수 있는 능력인 에너지의 종류에 대해서 그 다음에 배웠죠. 일에도 종류가 있지만 에너지에도 종류가 있었단 말이죠. 자, 일할 수 있는 능력인 에너지의 종류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한 것처럼 움직이는 물체가 갖는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2kg짜리 물체가 오른쪽으로 2의 빠르기로 가고 있어. 가고 있으니까 운동 에너지 있겠지. 됐어. 이렇게 움직이는 물체가 갖는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라고 해서요.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으로 계산하면 돼. 이런 얘기야. 그러면 이때 V는 속력일까 속도일까? 속력이야. 방향 없어. 에너지는. 됐어. 에너지는 방향이 없기 때문에 이거 속력으로 넣는 거야. 이 얘기입니다. 됐죠? 그래서 얘는요.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2의 제곱 4. 그래서 얘는 운동 에너지 4줄 만큼 있어. 이런 얘기야. 알겠어?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물체가요. 여기에 튀어나와 있는 자가 있어. 책과 책 사이에 자가 튀어나왔어. 그러면 이제 저 수레가 가다가 자랑 부딪히는 순간 어떻게 되냐? 어느 정도까지 자를 밀고 가다가 멈출 거야. 그럼 밀고 가다 멈췄다는 건 수레가 자한테 뭐 해준 거야? 인류해준 거야. 그럼
멈췄다는 건 운동 에너지 얼마 됐다는 거야? 0. 그죠? 4만큼의 운동 에너지 줄었죠. 그러면 내가 얘기할게요. 에너지는 그냥 줄지 않아. 일을 한 만큼 줄어. 그럼 얘는 일을 얼마 했다는 거야? 4만큼 해줬다는 거야. 누구한테? 자한테. 알겠어?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애가 가다가 멈췄어. 그냥 멈추는 일은 존재할 수 없다고요. 과학에서는. 아, 걔가 그만큼 일했구나. 그런 습득하셔야 돼요. 근데 이때 얘가 이렇게 가다가 자를 밀었는데 얼마 밀었냐면 자가 2cm 밀려나가다가 멈췄어. 그럼 얘가 준 힘은 얼마일까? 이 얘기예요. 운동의 에너지만큼 일했는데 일은 10 곱하기 거리잖아요. 그 중에서 힘을 얼마 줬는지 모르지만 밀려간 거리는 얼마입니까? 2cm잖아. 얼마 줍니까? 0.02. 됐어.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실제로요. 다양한 단위들이 있는데 우리는 논문을 쓰다가 뭐를 발표할 때 전 세계 모든 과학자들이 표준 단위로 어떤 물리량들을 발표해야죠. 어떤 사람은 그램으로 발표하고 어떤 사람은 킬로그램으로 발표하면 이거 이야 라고 썼을 때 이게 그램인지 킬로그램인지 계속 신경 써서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과학적 현상을 얘기할 때 표준 단위라는 걸 사용해서 발표하게끔 되어 있어요. 국제 표준 단위 SI. 이게 표준 단위가 8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고등학교 때까지 여러분들이 쓰는 건 3개입니다. MKS라는 단위로 우리는 물리량을 설명합니다. 그 중에서 M이 뭐냐면 길이를 나타내는 표준 단위는 뭡니까? 미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물리량을 계산할 때 이제부터 중학교 때는 다 미터 단위로 계산하시는 겁니다. 되겠어? 그 다음에 K가 뭐냐면 질량을 나타내는 표준 단위요. 모를 것 같아요. 킬로그램. 그러니까 여기다 질량 집어넣을 때 이 수레가 200g이야. 그럼 0.2kg로 넣으셔야 돼요. 알겠어? 이 얘기입니다. 시간을 나타내는 표준 단위는 뭡니까? 초예요, 초. 그러니까 여기에 속력이요. 속력도 표준 단위의 조합으로만 써야 돼요. 그러니까 뭡니까? 미터 퍼 초죠. 킬로미터 퍼 아워 여기다 집어넣으면 큰일 납니다. 알겠어요? 이런 거야. 그러니까 어떤 걸 계산할 때 선생님 단위 뭘로 써요? 이제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중학교 때부터는 표준 단위만 사용합니다. 알겠어?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동 거리는 0.02m입니다. 그럼 내가 준 힘은 얼마입니까? 200N이에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알겠어?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부터 머리 돌려봐. 그러면 알았다. 첫 번째요. 첫 번째 상황은요. 2kg짜리 물체가요. 2의 빠르기로 가다가 자랑 쾅 하고 부딪혔는데 자가 밀려나간 거리가 2cm였어. 그때 작용한 힘의 크기가 200N이었어. 그렇죠? 근데 두 번째 저요. 2kg짜리가 아니고 4kg짜리를 2의 빠르기로 밀 거야. 그자한테. 몇 N쯤 밀려나갈까? 아니 몇 cm 밀려나갈까? 몇 cm? 4cm. 왜? 실제로 빠르기는 그대로인데 질량이 4로요. 질량이 몇 배 커졌어요? 2배 커지면 얘가 갖는 운동 에너지가 몇 배 커집니까? 2배 커집니다. 왜냐면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라서 질량이 2배 커지면 운동 에너지 2배밖에 안 커져요. 그러면 얘가 할 수 있는 일의 양은 몇 배 커져야 돼? 2배. 그러니까 밀려나간 거리가 몇 배 커진다? 2배 커진다. 이런 얘기야. 됐어? 자, 세 번째요. 얘요. 2kg로 똑같은데 속력을 2배로 해볼까요? 4요. 밀려나간 거리 얼마 같아요? 이거 8입니다. 왜냐면 운동 에너지는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속력이 2배 커지잖아요. 운동 에너지는 4배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의 양도 4배 커져야 됩니다. 그래서 밀려나간 거리 4배 커집니다. 이해하세요? 자, 그렇다면 이제 계산해 보세요. 이제 얘 4kg짜리고 속력이 4야. 밀려나간 거리 얼마일까? 네, 10배입니다. 속력 2배 커지고 질량 2배 커지면 질량은 커진 만큼 늘어나고요. 속력은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총 늘어나는 양이 8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8을 곱하시면 10이 나오죠. 이 얘기야. 이걸 통해서요. 이제 찾으십시오. 운동 에너지와 질량 사이의 관계 그래프. 이거죠. 됐죠? 운동 에너지를 우리가 EK 이렇게 써요. 자, 운동 에너지와 속력 사이의 관계 그래프. 운동 에너지와
제곱 사이의 관계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래요? 이거 찾는 게 중3이에요. 중3 내신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밥 시켰지요? 자, 너네 뭐 먹냐? 집에 가서 먹냐? 아직 낮인데 집에 가? 학원 안 가? 일요일인데. 너 씨 엄마한테 전화 들어간다. 너무 놀고 있다고. 적어도 일요일 날은 12시간 정도는 학원에 와줘야지. 너무 왔다가 금방 가는 거 아니야? 온 보람이 없잖아. 쉽지 않아요. 아니야. 적어도 학원에 오면 한 10시간쯤 앉아있어야 아 내가 학원에 온 보람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근데요. 어제 수학 보면서 수학했다가 대답은 내려오면서 봤는데 3층과 4층에 하이트 자습실 등급이 뭐예요? 하이스트 자습실? 자습실 아니면 저기 위층에 뭐 어디 안 쓰는 데 있던데요. 3층인가 3층일 거예요. 안 쓴다는 게 무슨 뜻이야? 안 쓰는 게 아니라 수업 안 하고 있는 당신? 네. 3층은 안 쓰고 있어요. 3층 뭐예요? 3층은 뭐냐면 나중에 언니 오빠들 그 시험 보는 막반에 그 캠프 대비 활동 실험 이거 할 때 저기 써요. 그래서 이제 영재는 3차가 캠프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실제로 면접 보러 가면 3차 때 선생님들이 방방이 계시고 거기에 들어가서 구술 면접 보거든요. 그런 거 하고 실험하고 이런 곳이에요. 그걸 준비한 거예요? 그걸 준비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3차 캠프 데뷔할 때 그거 합니다. 여름방학 때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과고는 11월 달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캠프 사용할 때 쓰는 거예요. 면접 대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또 해봐야 방법을 알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자, 운동 에너지는요. 보시는 것처럼요. 질량이 2배 늘어나면 운동 에너지 정확하게 2배 늘어나서 질량이 늘어난 비율과 운동 에너지 늘어난 비율이 비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 보면 실제로 비례하는 건 속력이니 속력의 제곱이니? 속력의 제곱이죠. 얘가 이 모습이에요. 그럼 얘는요. 2차 곱을 쏜 모습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중3 때는요. 여기를 그냥 속력으로 그려놓고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맞아 틀려? 이런 거 없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다. 속력에 비례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래프 모습 정확하게 찾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근데 나 궁금한 게 있어. 그러면 여기 첫 번째 힘이 200N이라고 했는데 두 번째는 몇 N입니까? 요거. 이거. 얼마나? 신기한 거. 입니다. 왜냐면 운동 에너지가 우리 이거 하고 있잖아요. 그죠? 수레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만큼 일을 해.
그래서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가 2배 커지면 한일도 몇 배 커져야 돼? 2배 커져야 되잖아? 근데 한일은 1 곱하기 거리잖아? 근데 우리는 한일이 2배 커져야 될 때 거리를 2배 크게 했죠? 그럼 힘도 2배 커지면 되게 안 돼? 이거 안 되죠? 힘은 일정합니다. 이 힘이 뭔지 아세요? 자와 책 사이에 작용하는 마찰력입니다. 그래서 수레가 빨리 오던 느리게 오던 무거운 애가 오던 가벼운 애가 오던 자와 책 사이 마찰은 변할까 안 변할까? 이거 안 변해. 그래서 마찰력이 일정하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늘어난 만큼 거리만 변하는 것뿐이야. 마찰력은 변하지 않아. 알겠어? 그래서 수레가 미는 힘은 그대로 200입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가 커져도 마찰력의 변화가 없다라는 거 인지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에너지 중에 운동 에너지도 있지만 무슨 에너지도 있냐? 위치 에너지도 있어. 중학교 때는 위치 에너지라고 부르잖아요. 고등학교 때는 위치 에너지라고 잘 안 합니다. 이거를 포텐셜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같은 말이에요. 포텐셜 에너지. 자, 근데 이 위치 에너지 중에서 중학교 3학년 때 배우는 위치 에너지가 있고요. 고등학교 1, 2학년 때 배우는 위치 에너지가 있고요. 고3 때 배우는 위치 에너지가 있어. 위치 에너지의 종류가 3개입니다. 그걸 한 년마다 각각 배웁니다. 그 중에서 중학교 3학년 때 배우는 위치 에너지는요. 중력이 만든 위치 에너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배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고등학교 1, 2학년 때 배우는 위치 에너지는 용수철이 만드는 위치 에너지. 뭐라 그럴까요? 탄성 포텐셜 에너지.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고등학교 3학년 때 물투에서 보는 위치 에너지는 전기 포텐셜 에너지야. 그럼 여러분들 전기 에너지라고 하잖아요. 전기 위치 에너지예요. 됐어. 그래서 전기 포텐셜 에너지 이렇게 위치 에너지는 3가지가 있어요. 됐어. 위치 에너지를 누가 만드냐? 중력이 만든 거면 중력 포텐셜 에너지, 탄성력이 만든 거면 탄성 포텐셜 에너지, 전기력이 만든 거면 전기 포텐셜 에너지. 이렇게 부를 거라는 얘기야. 그러면 중력 위치 에너지는 아세요? 지구는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중력이라는 힘이 작용하는 공간이야. 멋진 말. 중력장. 우리는 중력장 안에서 살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중력이 이렇게 아래로 물질을 잡아당기는 이 힘이 지구 전체에 작용하고 있겠죠. 이 중력에 반응하는 건 뭘까요? 물질의 어떤 성격이 중력에 반응합니까? 질량입니다. 중력에 반응하는 건 질량만 반응합니다. 그죠? 그래서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체들은 중력에 반응해서요. 그래서 중력만큼 힘을 중력 방향으로 받기 때문에 땅바닥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나는 얘를요, 들어 올릴 겁니다. 얘를 들어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힘이 얼마예요? 최소한의 힘. 당연히 땅바닥에 잡아당기는 중력만큼의 힘이 필요하겠죠. 됐어? 그래서 최소한의 힘 mg라고 하는 최소한의 힘을 줘야 얘가 들어 올라가요. 됐어? 네. 자, 그래서 얘를 그 힘으로 얼마만큼 움직였니? h만큼 들어 올렸다고 치자. 그러면 힘에다가 움직일 거리를 곱하면 한 일이니까 중력이 한 일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mg예요. 중력과 반대 방향 mg였으니까. 그죠? 중력이 한 일이 마이너스 mgh라서 그래서 여기 위에 이 물체를 이제 올렸어. 그러면 이제 중력의 입장에서는요, 일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물체의 입장에서 일을 뭐 한 겁니까? 받은 겁니다. 그죠? 일을 받은 만큼 뭐가 생깁니까? 에너지가 생깁니다. 맞죠? 그래서 바닥에 있는 물체가 이 높이로 올라가면서 생기는 에너지가 바로 뭡니까? 중력 위치 에너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력 위치 에너지는 중력의 한 일을 구하는 식과 똑같이 중력 곱하기 높이, 힘 곱하기 힘. 알겠어? 그래서 mg의 위치야. 이해되냐? 이해되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mgh다라는 공식이 나오는 거야. 그 중에서 꼬맹아, 윤진이한테 미안한데 우리 중3 때는 중력 가속도가 얼마냐? 9.8써. 고등학교 때는 얼마 쓰는데? 10. 그래서 너무 10에 익숙하면 안 돼. 넌 중3이니까 시험 볼 때는 위치 에너지 구할 때 9.8 곱하기 2kg 하셔야 돼요. 그죠? 중3 때만 쓰는 중력 가속도 상수입니다. 중3 때는 9.8 써요. 고등학교 때 무조건 얼마 씁니까? 10 써라 10. 쥐가 뭐 중력 가속도. 네. 그래서 얘는
에너지가 얼마냐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면 2kg 곱하기 중력 가속도가 얼마라고 했어? 10. 그래서 지구는 2kg짜리를 몇 뉴턴에 힘으로 당긴다 그랬어? 20뉴턴. 근데 중3 때는 20뉴턴이라고 안 하지. 얼마? 19.6뉴턴 이렇게 얘기해. 왜? 중력 가속도를 10이 아니고 얼마 씁니까? 9.8 쓰니까. 알겠어? 요런 얘기야. 우리나라 중3 때만 그래. 됐어? 근데 우리가 초등학교 때는 파이를 3으로 계산했는데 중학교 오니까 파이를 3.14 계산하잖아요. 약간 학년에 따라서 계산할 때 쓰는 숫자들이 약간씩 달라집니다. 그랬다가 고등학교 올라가면 다시 3 씁니다. 이런 얘기 들죠. 네. 자, 그래서 지구가 얘를 20뉴턴의 힘으로 잡아당기는데 나는 그걸 들어 올리기 위해서 최소한 필요한 힘이 20이야. 그래서 그 힘으로 몇 미터 움직여? 5미터 들어 올렸어. 그러면 이물체가 그 높이에서 가진 위치 에너지가 얼마야? 줄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치 에너지를 구하는 공식이 중력 위치 에너지를 구하는 공식이 mgh가 나오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물체가 이 높이에서 이제 위치 에너지가 있는데 그러면 나 궁금한 게 있는데 얘는 위치 에너지가 있냐? 네. 아니. 얘 위치 에너지 있니? 있는데요. 위치 에너지가요. 기준에 따라서 있다 없다가 바뀝니다. 그쵸. 위치 에너지는요. 기준면보다 높은 곳에 있어야 위치 에너지가 있죠. 그럼 나는 기준을 여기로 하면 얘는 위치 에너지가 있어 없어? 그래서 없는 거야. 근데 기준을 여기 교실 바닥으로 하면 얘 위치 에너지 있어 없어? 있죠. 그러니까 어떤 물체를 그려놓고 됐어. 얘 여기 있어. 얘 위치 에너지 있어 없어? 대답하면 안 돼요. 기준을 먼저 찾아야 돼요. 기준을 이 높이로 하면 얘 위치 에너지가 없죠. 근데 기준을 이 높이로 하면 그 높이만큼 위치 에너지가 있죠. 그러니 이렇게 지면으로부터 1층, 2층, 옥상 뭐 이렇게 있다고 쳐. 여기 1층, 2층, 3층, 여기가 옥상, 여기에 물체가 2kg짜리가 이렇게 있는 거야. 중력 가속도는 10으로 볼 거야. 한 층의 높이는 2m라고 치자. 그럼 꼬맹아 얘는 2m, 2m, 2m 여기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때요. 이 물체는 계속 여기 있는데 기준을 저는 지면을 기준으로 할 때 얘의 위치 에너지가 얼마야? 이거 구하래. 두 번째, 2층을 기준으로 할 때 얘의 위치 에너지는 얼마야? 세 번째, 3층을 기준으로 할 때 얘의 위치 에너지 얼마야? 네 번째, 옥상을 기준으로 하면 얘의 위치 에너지 얼마야? 이거거든요. 다 달라, 다 같아? 다 다르다. 기준으로부터 높이가 달라서 그래. 알겠어? 그러니 지면을 기준으로 할 때 얘의 위치 에너지는요. mg 곱하기 6 이거죠. 네. 2층을 기준으로 하면 mg 4예요. 3층을 기준으로 하면 mg 2고요. 옥상을 기준으로 하면 얼마니? 0이에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위치 에너지는 기준보다 높은 곳에 있어야 된다. 그냥 높은 곳이 아니다. 그러니 비행기에 있는 사람의 위치 에너지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비행기 땅바닥을 기준으로 하면 위치 에너지가 없어요. 근데 지면을 기준으로 하면 위치 에너지 당연히 있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위치 에너지는 기준면을 먼저 확인해라. 그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같은 면에 있어도 그 물체의 위치 에너지의 크기가 그때그때 다르게 표현될 수 있는 건 기준면을 어디다 잡느냐다 라고 하는 거 기억을 좀 해봐 두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어떤 물체가 있다고 치자. 자, 이렇게 벽면이에요. 나사로 나무 토막을 이렇게 연결해 놨어. 좋았어. 여기다가 질량이 m인 물체를 얘로부터 h 높이에 놓을 거야. 그랬다가 손을 놓으면 얘가 밑으로 내려오면서 위치 에너지가 뭐하니? 줄어들지. 그럼 위치 에너지가 그냥 줄 수는 없는데. 네, 운동 에너지로 바뀌거나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바뀌거나 또는 이러겠죠. 자, 얘는 내려와서요. 얘랑 쿵 하고 부딪힙니다. 그래서 얘가 밀려 내려갑니다. 뭐 했다는 거야? 이랬다는 거야. 나무 토막을 미느니. 됐어? 자, 그랬을 때 첫 번째요. 이 물체의 질량이 1kg고요. 얘로부터 높이가 얼마냐면 2m 높이였어. 근데 노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만큼 나무 토막을 미는 일을 하느냐고요. 나무 토막이 2cm 밀려나간다고 치자. 이게 첫 번째야. 그렇죠? 자, 그럼 두 번째. 이
2kg짜리 말고 4kg짜리를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려 보자. 밀려나간 거리 얼마? 4cm. 왜냐면 mg, h라요. 질량이 늘어나는 만큼 위치는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의 양도 그만큼 커지거든요. 그죠? 2kg라고 치자. 얘를 2m 높이가 아니고요. 그래서 4m 높이에서 떨어뜨린다고 치자. 밀려나간 거리 얼마예요? 4죠. 됐어요. 그러면 네 번째 4kg짜리를 4m 높이에서 떨어뜨렸다고 치자. 몇 미터 높이, 몇 미터를 밀려나갑니까? 8이죠. 됐어요. 이런 식으로요. 위치 에너지는 질량에도 비례하는 값을 가지고 있고요. 높이에도 비례하는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와 물체의 질량 사이의 관계, 위치 에너지를 포텐셜 에너지 이렇게 씁니다. 위치 에너지와 됐어 떠 있는 높이 사이의 관계. 됐어. 그리고 위치 에너지와 물체가 밀려나간 거리 사이의 관계 그리세요? 이거 다 비례죠. 아까 운동 에너지에서의 속력의 제곱과 비례하고요. 속력과는 가속 비례하는 그것만 특이해요. 나머지 다 비례입니다. 그렇죠? 이때 여기 힘이 얼마일까? 사실은 위치의 에너지가 나무 토막을 미는 일을 했어. 그럼 밀 때 얼마만큼의 힘으로 얼마만큼 이력하니 이거잖아요. 이때 작용한 힘이 얼마나? 첫 번째 1번 위치 에너지요. 됐어? M, G, H 맞아요? 이게 작용하는 건 모르니까 있고 밀고 간 거리는 얼마? 0.0 됐니? 그러면 F는 얼마니? 얼마예요? 얼마예요? 2,000이죠. 있죠? 네. 그래서 나무 토막과 벽면 사이에 이 나사가 조여놓은 마찰력이 2,000N이라는 거야. 두 번째 힘은 얼마일까? 얼마예요? 2,000이죠. 이거 얼마예요? 2,000입니다. 됐어. 실제로 물체의 위치의 에너지가 커지더라도 벽면과 나사 사이에 조여놓은 세기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마찰은 변하지 않습니다. 됐죠? 그래서 위치 에너지가 커진 만큼 밀려나간 거리가 커진다? 아까 운동 에너지에서 했던 얘기야. 됐어? 마찰력 변하는 거 아닙니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중력 위치 에너지도 있다면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우지 못했던 탄성 포텐셜 에너지라는 용수철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있는데요. 자, 이 탄성 포텐셜 에너지를 알려면 탄성력을 조금 아셔야 하는데 탄성이라는 건 물체를 변형시켰을 때 제자리로 돌아가려는 성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용수철을 잡아주면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자, 이러한 용수철은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내가 외부에서 작용한 힘과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가 정확하게 뭐다? 비례한다. 그래서 용수철에 작용하는 힘, 멋진 말, 탄성력과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 그게 정확하게 비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게 용수철의 성질이야. 그래서 그 용수철의 성질을 이용해서요. 용수철이 늘어난 길이를 보면 몇 뉴턴의 힘을 주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 그래서 용수철은 힘의 크기를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저울이에요.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럼 이제 여기에 이제 이렇게 용수철이 있어. A라고 하는 용수철이 있는데요. 이 A라는 용수철은 10N짜리 물체를 매달잖아요. 그럼 얘는 10cm 늘어나는 멈추는 용수철이에요. 근데요. 그 옆에 B라는 용수철이 있는데 이 색이 더럽게 단단해요. 열나 두껍고 더럽게 단단해요. 그럼 얘한테 10N짜리 물체를 매달면 늘어난 길이가 어때요? 다르죠. 얘는 10N의 물체를 매다니까 겨우 2cm 늘어납니다. 됐어. 용수철마다 똑같이 10N의 물체를 매단다고 해서 늘어난 길이가 다 똑같은 건 아니야. 용수철의 특성에 따라 잘 늘어나는 용수철이 있고 잘 안 늘어나는 용수철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용수철은 얼마나 잘 늘어나는 용수철인지를 소비자한테 알려줘야 그 특성에 맞춰서 볼펜 속에 놓는 똑딱이는 용수철을 만들 건지 아니면 자동차 의자에 있는 그 용수철로 만들 건지 용도가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 용수철이 얼마나 잘 늘어나는지를 나타내는 용수철 상수라고 하는 멋진 말 탄성 배수. 둘 중에 어떤 말로 불러도 똑같은 말이에요. 탄성계수 또는 용수철 상수를 써놓게 되어 있어요. 그걸 보고 너희들이 고르시면 되는 건데 A라는 용수철은요 10N의 힘을 주면 10cm 늘어나는 성질을 가지고 있잖아. 그러면 이 용수철을 1m 늘어나게 하려면 몇 N의 힘을 주면 돼? 네, 100N이죠. 왜? 1m는 100cm니까 지금보다 길이를 10배 더 많이 늘어나게 하려면 용수철은 늘어난 길이와 힘 사이에 비례관계가 있으니까 줘야 되는 힘도 정확하게 10배 필요할 거야. 맞아. 그렇다면 이 A라는 용수철의 용수철 상수가 얼마야? 얘는 100Nm/m라고 쓰면 돼. 그 용수철 1m 늘어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힘의 크기를 나타내 주는 거야. 각각의 용수철에. 됐어? 그럼 이제 하자. B라는 용수철이 있죠. B라는 용수철은 10N의 힘을 주면 2cm 늘어나. 그럼 되겠어? 얘는 1m인 100cm 늘어나는데 몇 N의 힘이 필요해? 1N의 힘이 필요하지. 그러니 B라는 용수철의 용수철 상수는 얼마야? 500Nm/m예요. 이렇게 쓰면 돼. 그래서 용수철 상수가 100인 애보다 500인 애가 똑같이 1m 늘어나는데 힘이 더 많이 필요한 거라 더 단단한 용수철이야 이런 뜻이야. 이해돼? 그러면 이렇게 용수철 상수를 알려주잖아. 그러면 이제 그 용수철에 작용하는 탄성력 이거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것이야 사실은. 탄성력이라는 건 용수철 상수에다가 늘어난 길이를 곱하면 언제나 나와. 그래서 A라는 용수철에요. 용수철 상수가 100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A라는 용수철의 용수철 상수 100에다가요. 어떤 물체를 매달았더니 10cm 늘어났다고 했잖아요. 그럼 10cm라는 늘어난 길이 0.1m를 곱해보세요. 그럼 얼마 나와? 10N. 10N으로 잡아당기고 있었네? 그런 뜻이야. 용수철 B도요. 용수철 B의 용수철 상수가 얼마냐면 500이고요. 어떤 이름 모를 아이를 매달았더니 2cm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늘어난 길이가 얼마냐면 0.0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매달려 있는 원체 무게가 얼마나 된다? 10N이니까. 되겠어? 이렇게 각각의 용수철에 작용하는 탄성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거는 늘어난 길이하고 용수철 상수만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값이라서 앞으로 탄성력은 F는 KX 이거 알고 계셔요. F는 KX입니다. 용수철 상수에다가 변형된 길이를 곱한 만큼이 그 용수철에 현재 작용하고 있는 탄성력이라는 힘의 크기야. 자, 그러면 아가야. 기울기가 뭘까? 내가 그래프 가지고 놀 수 있어야 된다잖아? 저 기울기가 뭘까? 기울기가 뭐라고요? 맞습니다. 자, 선생님이 모든 그래프의 기울기를 보는 방법을 보여주죠. 어떤 그래프든 상관없이 모든 그래프는 X축분에 Y축에 변화량이 숨어 있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얘는 X축은 늘어난 길이고요. Y축은 탄성력인 KX야. 그러니까 이거 날라가죠. 그러니까 탄성력과 변형된 길이 사이에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그 용수철의 용수철 상수값이 숨어 있었던 거야. 처음부터. 됐죠? 자, 그럼 이제 면적은 뭘까? 해. KX는
뭐냐면 x축이 뭐냐면 됐어? 거리입니다. 늘어나기. 그렇죠? y축은 뭡니까? 그거를 늘어나게 하기 위해서 준 뭡니까? 힘. 곱하기 거리 뭡니까? 1이죠. 용수철을 잡아당기는 동안 물체가 한 일이에요. 그러면은 물체는 저만큼의 일을 했고요. 그 일을 용수철은 거꾸로 받았어요. 그러면 용수철은 일을 받은 만큼 뭐가 느껴요? 에너지가 생기죠. 그 에너지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탄성 위치 에너지. 맞아? 이 얘기잖아. 그래서 용수철이 갖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바로 면적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 면적 보자. 식 만들어봐. 식 만들어. 그렇죠. 삼각형 2분의 1 뭡니까? KX 이게 탄성 포텐셜 에너지 구하는 식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드셨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위치 에너지는 지금 우리 수준에서는 두 가지만 기억한다. 우리 수준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위치 에너지는 두 가지가 있어요. 중력이 만든 위치 에너지는 됐어. 중력 곱하기 중력에다가 됐어. 움직인 거리를 곱하면 돼요. 그래서 mgh예요. 자, 그 다음에 용수철이 갖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는요. 탄성력이라고 하는 힘에다가요. 밀고 간 거리 x를 곱하면 되는데 이 힘이 중력처럼 일정하지 않고 점점 늘어나니까 이 거리를 해주는 거죠. 힘 곱하기 거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탄성 포텐셜 에너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 다 머릿속에 넣을 수 있어야 된다. 되겠어? 자, 그러면 이제 기준면은 여기로 치죠. 자, 이 기준면으로부터 5m 높이에요. 2kg짜리 새가요. 날아가고 있어요. 이에 따르게. 이 새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얼마일까요? 이거예요. 저 새 무슨 에너지 있어요? 위치 에너지 있죠. 기준면보다 높은 곳에 있으니까. 또요. 운동 에너지 있죠. 움직이고 있으니까. 운동 에너지는 4줄이고요. 위치 에너지는 100줄입니다. 그렇죠? 그래요. 네. 자, 그러면 위치 에너지를 따지면 100이고요. 운동 에너지를 따지면 3이에요. 그럼 이 새가 가지고 있는 진짜 에너지는 얼마입니까? 얼마입니까? 104입니다. 됐어? 이 새가 가지고 있는 진짜 에너지는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합한 만큼이 이 새가 가지고 있는 진짜 에너지예요. 그걸 뭐라고 하죠?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합한 걸 뭐라고 하지? 역학적 에너지. 이 개놈새들아. 역학적 에너지. 중3과 하고 하잖아. 이걸 뭐라 그런다고? 역학적 에너지. 그래서 이 새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요. 위치 에너지만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운동 에너지만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니까 이거를 합한 엑사만큼이 얘가 가지고 있는 역학적 에너지, 진짜 에너지가 되는 거야. 됐어?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라는 건 별거 아니다. 어떤 한 순간에 갖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합이다. 알겠어? 그걸 역학적 에너지라는 이름으로 표현하는 것 뿐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계속 얘기했어요. 역학적 에너지. 그 역학적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합을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요. 고등학교 올라가면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따로 얘기 안 하고 그냥 역학적 에너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됐어?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롤러코스터가 있어요. 롤러코스터가 있는데 얘가 후 이렇게 움직여요. 자, 얘가 기준면이 지면으로부터 A라는 지점이 20m 높이인 지점이에요. B라는 지점은 기준면으로부터 10m 높이 위에 있는 지점이고요. C라는 지점은 기준면으로부터 16m 높이 위에, 그 다음에 D라는 지점은 기준면으로부터 4m 높이인 지점을 얘기할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 마찰이 없는 곳에 질량이 M인 물체가 있다고 치자. 그래서 제가 얘를 A 위치에서 정말 살짝만 톡 치고 가만 놔둘 거예요. 마찰 없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됩니까? 후 움직이겠죠. 자, 이때 역학적 에너지 보존될까 안 될까? 돼요. 마찰이 작용하지 않고 뭐만 받으니까? 중력만 받아.
실제로 역학적 에너지는 어떨 때 보존돼요? 라고 하면요. 사실은 역학적 에너지는요.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키는 보존력만 작용해야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돼요.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키지 않는 힘, 다른 말로 비보존력이 작용하면 역학적 에너지는 무조건 변합니다.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키는 보존력에 뭐 있어? 이게 중력, 탄성력, 전기력 요 세 개만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키는 보존력이에요. 그걸 뺀 어떤 힘이 작용해도 역학적 에너지는 무조건 변합니다. 그러니 마찰력, 공기저항, 사람의 힘, 하다못해 자기력 이런 거 작용하면 역학적 에너지는 무조건 변합니다. 알겠어? 근데 저 보존력 낯설지 않지 않아? 저거 아까 배운 거야? 위치 에너지 만드는 그 세 가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 탄성 포텐셜 에너지, 전기 포텐셜 에너지. 맞아요? 오, 신기하죠? 알수록 신기해요?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힘이 작용하는 공간에서는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는데 그 세 가지 힘 말고 다른 힘이 작용하면 역학적 에너지는 무조건 변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찰 없어, 공기저항 없어 라고 하는 거 비보존력 없어, 중력만 작용해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요 보존력만 작용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면 얘는 이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상황이야. 맞죠? 그러면 A점에서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더하면 역학적 에너지고 그 역학적 에너지가 A뿐만 아니라 B, C, D 모든 지점에서 같을 거야. 네, 하겠어. 오케이. A 지점에서 위치 에너지가 얼마일까? 200 곱하기 mg 20 그냥 이렇게 써도 되겠어? 맞아. 그리고 A 지점에 가만히 있었으니까 운동 에너지 얼마일까? 0. 그러면 얘 역학적 에너지 얼마일까? mg 20으로 표현할게요. 이제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문자 계산하니까. 그럼 모든 지점에서의 얘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mg 20이 나와야 된다 이 뜻이야. 이해해? 이해해? 그때 보면은 B 지점에서 위치 에너지 얼마니? mg 얼마? 10. 그럼 너 머리가 있지? 운동 에너지 얼마인가? 11. 운동 에너지 구하라고 한다고 반드시 속력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역학적 에너지에서 위치 에너지 뺀 만큼은 운동 에너지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애들한테 이 그림 그려놓고 B점에서의 운동 에너지 얼마니 그러면 애들이 속력 없어서 어떻게 구해요? 라고 물어봐요. 여기 있냐? 이렇게 하는 거죠. 자, C에서의 위치 에너지 불러. mg 16. 너 이 새끼 숫자 안 읽어? 16이잖아. 그럼 운동 에너지. 그렇죠. mg 40. 우리가 약간 똑똑해진 거예요. 그죠? 이게 된다고요. D에서의 위치 에너지. mg 4. 운동 에너지. 이렇게 돼요. 고등학교 버전이고요. 고등학교에서는 이걸 써줄까? 안 써주겠죠. 저 그림만 그리죠. 그럼 너는 이렇게 해. 머릿속에 분석해놔야죠. 됐어? 그러면 이제 뭘 물어보냐면 중학교하고 똑같은데요. A 대 B 지점의 위치 에너지의 비율이 얼마냐 이제 이렇게 B를 물어요. 위치 에너지. 그러면 A의 위치 에너지 여기 써 있잖아요. mg 20. B의 위치 에너지 써 있잖아요. mg 10. 그러니까 얼마예요? 2대 1이라고요. 맞아? 그러면 2대 1을 결정한 게 뭐야? 20과 10이지? mg는 의미가 없지. 그래서 지난번에 안 줘. 저거 2kg야 4kg 이런 거 안 줘. 20과 10이 뭘까? 높이? 어떤 높이? 기준면으로부터 물체가 떠 있는 높이의 비율이 그 물체의 무슨 에너지 비율이니? 위치 에너지 비율이야. 됐어? 그래서 위치 에너지 B가 얼마야? 라고 하면 우리나라 애들이요 습관적으로 저 새끼 2kg라고 주면
2 곱하기 9.8 곱하기 20을 계산해. 또 2 곱하기 9.8 곱하기 10을 계산해. 그래놓고 비율을 물어보니까 지 새끼들이 또 이걸 약분해. 병신이라고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납득이 되지.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고 싶잖아 우리가. 그죠? 근데 어차피 애들은 똑같단 말이야. 그래서 떠있는 높이 비율이 위치 에너지 비율이야. 되겠어? 그럼 해. BCD의 위치 에너지 비율. 그냥 막 봐도 높이만 보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5대 8이라고가 나와야죠. 그죠? CD의 위치 에너지 비율. 네, 4대. 알겠어? 이 얘기야. 이 얘기야. 그러면 위치 에너지의 비율은 알았으니 그 다음에 묻는 건 뭐겠습니까? 한 단계 더 숨어있는 운동 에너지의 비율을 물어봐. 됐죠? 그러면 운동 에너지의 비율을 물어보면 어차피 A는 운동 에너지가 없으니까요. B 대시의 운동 에너지의 비율을 물어보겠죠? 자, B 대시의 운동 에너지 비율 여기 써있는 거 있네요. mg 10대 mg 4 맞아? 그러니까 얘는 의미가 없죠. 몇 대 몇입니까? 이거죠. 그죠? 그럼 운동 에너지의 비를 결정한 이 숫자가 어디서 왔냐가 관건이네요. 역학적 에너지에서 위치 에너지 뺀 거. 한 번 더 생각해봐. 이 숫자 어디서 왔을까? 움직임 만큼 높이. 뭐? 움직임 만큼. 최고점 높이에서 낙하고요. 왜냐면 위치의 에너지가 내려오면서 감소하죠. 그럼 위치 에너지가 줄어들었다는 얘긴데요. 근데 에너지는 됐어. 실제로 보존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에너지가 줄었다는 건 둘 중에 하나야. 일을 했거나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됐거나. 그러면 저 공이 떨어지면서 일했니? 일한 거 있어? 없잖아. 그럼 뭐야?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됐다는 거야. 무슨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됐니? 운동 에너지로. 그러니까 감소한 위치 에너지 그 자체가 누굴 증가하는 운동 에너지야. 맞냐? 그러니까 얘가 낙하한 거리가 얼마야? 10m야. 이만큼 운동 에너지 생겼을 거야. 알겠어? 얘 낙하한 거리 얼마야? 4m야. 그만큼 운동 에너지 생기는 거야. 알겠어? 얘 낙하한 거리 얼마야? 16m야.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는 위치 에너지 16만큼이 운동 에너지 됐어. 이런 얘기야. 그러니 운동 에너지는 낙하거리는 거야. 이게 운동 에너지다. 맞아? 그럼 봐. 아까 네가 역학적 에너지에서 위치 에너지 빼면 운동 에너지를 역학적 에너지가 얼마니? 20에 해당되는 20에 해당되는 목표. 그 중에서 위치 에너지 얼마야? 10m에 해당되는 목표. 그럼 운동 에너지 얼마니? 10m에 해당되는 목표. 돼요? 역학적 에너지 얼마라고? 20에 해당되는 높이요. 그죠? 그 중에서 위치 에너지 얼마라고요? 16이요. 그럼 운동 에너지 얼마예요? 4. 잘 나간 거예요. 그걸 계산값으로 아는 게 아니고 높이의 비율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의 비율이 5대 2인 게 납득이 돼야 되는데 C 대 D의 운동 에너지의 비율 몇 대 몇이냐? 1대 4죠. 이게 납득돼? 돼? 그럼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야죠. 납득이 됐다며. 그럼 그 다음 거 봐야죠. 운동 에너지의 비율이 C 대 D가 1대 4래. 그러면 C 대 D의 속력 비율이 얼마냐? 얼마? 1대2죠. 왜냐면요. C 대 D의 운동 에너지의 비율이라는 건 2분의 1 MVC의 제곱돼. 맞아? 2분의 1 MVD의 제곱이지. 근데 어차피 이건 날라가니까 운동 에너지의 비율이라는 건 각 점의 속력의 제곱 비율이야. 맞아? 그러니 여기에 루트를 씌우셔야 속력비가 나오죠. 그래서 1대1이라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떤 지점에 높이 차를 주고 속력비를 줘. 속력비가 1대 4야. 그럼 이 새끼들 운동 에너지 비율이 1대 16이구나. 이런 식으로. 알겠어? 이런 거야, 이런 거야.
제곱 비율이라는 게 납득이 돼야 된다. 하겠어?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돼야 이제 고등학교 내용들을 조금 볼 수 있는 항목. 근데 고등학교에서도 이 정도의 개념으로 문제를 풀어요. 고등학교 간다고 해서 엄청나게 어려운 게 아니고 그냥 그 상황을 조금만 더 복잡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볼게요. 선생님하고 스타트 끝나고 나서 물리하면요 이런 문제 실컷 봐요. 긍정적으로. 와. 그렇지. 와 새로운 거 이런 거 와 진짜 배우고 싶었던 거 그거 하네 막 이런 거죠. 얼굴 표정 밝게 해라. 내가 그래서 내년 2월달에 너네 뭘 보게 할 거야. 뭘 물리 올림피아드 새끼야. 어려운 걸. 재밌는 거야. 아니야. 내년 2월. 내년 2월이요? 네. 올해 8월은 못 봐요. 아직 커리가 낮아서. 올해 8월에도 있는데 올해 8월에 보려면 지금 물리 1을 막 끝내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반은 무료를 8월 달에는 아쉽지만 못 보고 있어요. 너무 아쉽다. 그러니까 공부가 되겠죠. 쉬운 건 말하니까. 그래서 요번에 2월 달에 막 올림피아드를 보내드리고 지금 K모반에 있는 그 오빠들 봤죠. 이번에 2월 달에 다음 주에 성적 나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그럼 이제 또 막 붙겠죠. 뭐 누구는 금상 탔어요. 뭐 누구는 뭐 했어요. 이제 붙겠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중학교 2학년 올라가는 아이들이 이번에 2월 달에 공부해서 시험을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8월 달에 보는 이제 두 번째 클래스 아이들인데 걔네들이 이제 영재 대비할 2학년 아이들이 그걸 볼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내년 2월 달에 자기들이 한번 보시면 2월 달에 보는 애들은 과거 대비의 목적성이 있는 친구들, 8월 달에 보는 애들은 영재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보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자산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 친구는 안 돼요. 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목적성이 뚜렷해지는 거야. 우리 갑자기 영재 과거 목적성을 안 갖게 되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는요 하셔야 됩니다. 영재나 과거를 가는 친구 중에 올림을 하지 않는 친구들이 그 수업을 따라가기는 어렵습니다. 합격했을 때 학교를 가면. 그래서 영재나 과거 합격하면 물리 선생님들이 중학교 때 올림 했니? 그런 애들끼리 팀을 형성해서 국제 올림피아드 데뷔를 합니다. 그래서 해보시고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어쨌든 선생님이 온갖 쪽 선생님이라서 뭔가를 이쪽으로 한 친구들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보시죠. 41페이지부터 보시면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됐죠. 큰일 났네요. 41페이지 보시면 이제 어려운 거 끝났어요. 이걸로 역학 끝. 이제 다음 주는 역학이 아니고 한 주는 정기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정기 나머지 시간 하시면 끝입니다. 이제 역학은 다 끝났습니다.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41페이지에 일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블라블라 나와 있고 넘겨보시면 어려운 문제는 수능 계열성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자, 이 책을 만든 선생님이 약간 정신을 놓으셨어요. 46페이지는 수능 킬러 문제입니다. 이건 물론 애들 좋은 거. 자, 풀어볼까요? 어? 뭘 하면 안 돼? 복습? 뭐야? 복습은 집에 가서 하시면 되고요. 자, 지금 일단은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43페이지에 77번 문제 하나만 보여주고 가죠. 44페이지에 77번 해봐.
기준면으로부터 30m 높이에서 질량이 2kg의 공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자, 이 공이 기준면으로부터 10m 높이를 지날 때, 이 공이 기준면으로부터 10m 높이를 지날 때 속력이 얼마냐 그랬어. 자, 그럼 꼬맹아, 30m 높이에 있다가 10m 높이로 내려왔다는 얘기는 몇 미터의 위치 에너지가? 20m의 위치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운동. 그렇게 놓으면 되잖아. (20m의) 위치 에너지가 감소해서 무슨 에너지가 됐다고? 운동 에너지가 됐다고. 맞아? 네. 20m만큼의 위치 에너지가 감소해서 그만큼의 위치 에너지의 크기가 운동 에너지로 바뀐 거잖아. 그랬을 때 이때 속력이 얼마야 라고 했으니 이때 V값 구하면 되잖아. 근데 M은 날아가니까 조도 안 쓰는 거야 이거. 알겠어? 그럼 V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V는 늘 언제나 됐어? 루트 E, G, H 이렇게 구하거든요. H는 이거 높이에요. 그쵸? 이렇게 구하면 돼요. 그래서 루트 2 곱하기 중력과 속도 곱하기 낙하 거리 보이니? 그래서 얼마니? 22의 요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물리 문제를 푸는데 되게 어렵게 풀고 있어. 뭔가 다른 방법이 있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그 방법을 생각하려고 노력하시면 됩니다. 답은 틀리셔도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서연아, 너는 2반으로 아예 오는 거야? 아니면 오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학원이 있어다 생겨가지고 당분간 있어야 되는 거야? 언제까지? 우리가 3년 정도 남았는데. 시험을 보고 시험을 보고 랩을 이동을 하면 다시 토요일 반에 가는 그게 언제든? 4월까지 4월, 9월달? 4월달.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시험을 잘 보면은 랩을 우리가 2주 동안 이제 앞으로 2주 4월달 수업하고 2주 수업하고 시험 기간 3주 휴강하고 그리고 5월 첫째 주에 수업하면 중간. 그래서 수업이 3번 남은 거거든요. 그죠? 네, 그래서 근데 토요일 날 오다가 일요일 날 오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어느 요일날 언제 오는지를 알고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다음 주, 다다음 주는 일요일 날 오는 거야.